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놀이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한 네 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이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길 가면서도 듣고 또 혼자서 생각할 때도 좀 듣고 계속 들어서 익숙하게 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놀이이론 우선 볼 거예요. 먼저 시험 문제에서 준비하고 알아둬야 되는 건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을 했었던 이 부분이죠. 놀이의 특성에 관련된 걸 보셔야 합니다. 이 놀이의 특성을 따지다 보면 첫 번째는 나오는 용어가 내적 동기, 두 번째가 현실 유보, 세 번째가 내적 통제입니다. 내적 동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동 자체에 몰입되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실 유보, 이런 게 표지어가 돼요. 잠시 환상적이 되거나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 내적 통제, 놀이의 주체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활동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두시고, 자, 놀이와 학습을 구분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좀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학습부터 두 번째 놀이로 가장된 학습, 세 번째 지시된 놀이, 네 번째 안내된 놀이, 다섯 번째 자유놀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놀이라고 하는 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것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놀이를 할지에 대해서 유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걸 말한다. 두 번째, 안내된 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유선택 활동.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의 룰. 그래서 네거티브 룰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세 번째 얘기는 지시된 놀이. 지시된 놀이의 핵심은 정해진 행동 방법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하는 것, 혹은 활동이 정해진 룰 안에서만 하도록 하는 형태, 놀이에 대한 유아의 선택권이 좀 없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얘기는 놀이로 가장된 학습. 그래서 핵심이 되는 말은 과제 중심적인 형태의 활동이다. 그래서 놀이 안에서 여러 번 암기하는 활동, 반복하는 형태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대로 학습, 특히 이제 동기화로 설명을 했을 때 외적 동기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놀이의 본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은 그닥 어렵지 않게 하는 얘기들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나 비사실성에 대한 얘기, 내적 동기를 갖는다는 얘기, 자유선택, 과정 중심 활동, 내부에서 부여된 법칙. 그래서 필요한 규칙을 대부분 놀이자들이 함께 정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까지도 함께 보았었던 형태의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슨 크리스티 야키에 의해서 놀이를 지도하는 게 놀이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안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교사가 다가서야 한다는 것,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특히 유아들이 주의 집중 능력을 발휘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함께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놀이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아나가도록 할 겁니다. 놀이 이론에서 내용들을 좀 따지고 보면, 하나는 고전적 놀이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현대적 놀이 이론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겠다. 고전적 놀이 이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 연습 이론 등으로 얘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의 발산은 잉여 에너지 이론으로,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발산된다. 없어진 것을 충전한다. 에너지의 재충전으로 얘기하는 건 휴식 이론으로 얘기했고요.
반복 이론은 고대 원시적 본능이 발산되는 형태, 예전부터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행위를 연습한다. 특히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한 것들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이 연습 이론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해요. 목공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복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이런 개념으로 보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의 놀이 이론에 관련된 걸 봅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부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정신분석 이론에 관련된 건 프로이드와 에릭슨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되고, 프로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화 기능이 1차의 시험 문제의 핵심이었죠. 정화 기능을 하는 기제, 시험 문제에서 사례로 만들 수 있는 기제는 이렇게 역할 전환을 한다든가 행위를 반복한다든가, 특히 놀이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해나갈 때는 이 행위의 반복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나가면서 가상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왈더 등에 의하면 가상적 반복놀이는 불쾌한 사건을 다루는 또 하나의 유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에릭슨 이론에 관련된 이론에서는 놀이가 무엇과 관련이 깊으냐, 자아 기능의 강화와 관련이 깊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첫째, 자기세계 놀이, 둘째, 미시 영역 놀이, 셋째, 거시 영역 놀이, 이렇게 나눴었죠. 자기세계의 핵심은 자신의 신체와 감각 운동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고,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었죠. 미시 영역의 놀이의 경우에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랬어요. 사물과 놀이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뒀었고, 거시 영역, 이것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계속 주죠. 공동체주의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형태 꼭 알아두시고, 또래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서도 꼭 내용을 정리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얘기는 인지이론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이론가로 피아제와 비고스키, 그 다음에 브루너 등을 둘 수 있겠죠. 피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놀이 상황을 통해서 상징적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주로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예요. 동화적인 형태의 활동이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하는 것이냐, 조절적인 형태의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둬야 되는 용어 뭐가 있었어요? 상징적 전환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있었죠. 현실 세계와 상관없이 사물을 놀이 활동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 전환시켜 나가는 것, 이런 형태에 초점을 두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고스키 얘기 나오면 놀이가 의미와 대상을 분리해주는, 즉 추상적 사고를 촉진해주는 형태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 자기조절력 증진이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 바로 뭡니까? 사회적 규칙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자제하게 되고, 놀이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행동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브루노로 갑니다. 브루노는 놀이가 사고의 융통성을 촉진시켜주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서술적 사고 능력의 촉진, 다시 말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순서대로 어떻게 조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다음 얘기는 각성조절 이론,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죠. 다시 말해서 놀이를 통해서 각성, 즐거움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자극의 수준을 최적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형태는 벌린에 의해서 설명이 됐고요. 앨리스에 의해서는 다양한 자극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는 형태의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줘야 되는 거.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지 꽤 됐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상위 의사소통 이론에 해당되는, 워낙에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내용은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놀이 상황을 규정짓고 또 새로운 상황의 의미를 부여해 나갈 수도 있단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는 형태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베이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음은 가베이라고 하는 사람에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가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자신들의 실체와 가상적 세계를 놀이 중간에 유아들은 계속 오고 가더라. 그래서 그 놀이 상황 안에서 이게 규정된 상황인지 가상의 상황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일련의 의사소통이 놀이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베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아들이 놀이 상황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수단으로 준비하는 말하기, 그 다음에 가상놀이를 위해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또 협상하기도 있고 놀이시로 사용하기, 가상의 상황에서 말하기 등의 입장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좀 알아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적 놀이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서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말 각본 이론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놀이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놀이 상황 안에 유아들의 인지적인 능력이 가미될 수 있느냐를 설명해주는 그 지표가 바로 스크립트, 에피소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각본 이론이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것처럼 여기 말 기억해 주세요. 각본은 큰 규모가 큰 활동,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거나 바닷가에 놀러 가는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활동이나 장면의 연결망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위 활동이든 서브 액션이든 씬이든 이걸 규정해 줄 수 있는 걸 말한다. 그런 걸 규정해 내는 걸 쉐마 수준에서 하느냐, 사건 수준에서 하느냐, 에피소드 수준에서 하느냐. 쉐마는 장면이고 사건은 쉐마와 쉐마가 연결된 거고, 에피소드는 여기에 장면이 다른데 이 장면의 응집성들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 나가시면 원활하게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서튼 스미스의 이론이 있어요. 서튼 스미스 이론에서의 핵심은 초기 이론은 가상적 변형과 적응적 잠재성 이런 것으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론은, 서튼 스미스 이론은 얼마나 놀이 상황 안에서 융통성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 융통성을 갖출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니까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하는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따지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이 개념, 적응적 가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유아가 적응 행동을 할 때 고정된 행동으로 적응 행동을 하기보다는 행동 자체의 유연성으로, 융통성을 갖춘 상태에서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A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A-라고 하는 형태의 행동으로 적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적응적 가변성에 의해서 그게 상황이나 입장 혹은 본인의 경험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이론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하나가 놀이 안에는 사회문화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NAUIC에서 얘기하는 DAP에 해당되는 내용들과도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판적 교육 이론.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놀이 안에 성인 사회의 사람들 간의 권력 관계가 놀이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혼돈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입장이나 주어진 행동만을 놀이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적응적 가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아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각기 다양한 입장이나 모습으로 적응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는 현대적 놀이 이론에 관련된 설명까지, 놀이의 특성과 이론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